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선 8월 첫 날이니까 아무래도 8월에 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요.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다시 이런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측에서는 정말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휴가를 가시더라도 최대한도 마스크 정말 남들이 흉을 볼 정도로 잘 챙겨서 쓰고 다니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과 관련된 뉴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그야말로 폭행을 닦겠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검찰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수사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지금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박원순 사건, 굵직한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특히 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이후로 큰 사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한 달 이상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이 윤석열이가 이렇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지만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거. 또 너무 단 한마디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이 평가들이 많이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지나치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있었잖아요. 이 수사지휘권 박탈.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8월 1일이니까 이제 한 달쯤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박원순 피소 사건 유출 의혹이 있죠.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 KBS 이 오보 사건 있잖아요. 이 KBS 오보 사건은 그야말로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단초가 됐던 검언 유착 채널A와 그리고 MBC 보도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동재 기자는 구속되어 있고 한동훈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폭행 전대미문의 폭행 사건으로 지금 얼룩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룰 수 있는 수사 딱 6개로 국한을 시켜놨습니다. 이러한 그 엄청난 이 국가적인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내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검찰이 결국 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손발을 묶이고 있고 또 이 식물총장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어 나오는데 윤 총장이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좋게 얘기하면 궁금하고 쉽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기가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지나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너무나 오래가는 윤석열 총장의 침묵이다. 검찰이 완전히 괴멸 직전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면 붕괴될 처지인데 윤 총장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살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8월 3일 날 신인 검사 임관식이 있는데 당연히 신인 검사 임관식이니까 윤석열 총장도 나오고 또 추미애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사에서 연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축하하는 인사말을 할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뭔가 메시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내놓는 방안을 지금 대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대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뭔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 나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본래 10월 30일 날 있을 예정이었던 검찰 인사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육탄절이 느닷없이 벌어지는 바람에 추미애도 놀래가지고 이 인사했다가는 이 어떤 또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틀림없이 1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윤석열을 완전히 고립, 그야말로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그런 인사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무려 지금 이게 검사장 자리가 11개나 비는데 본래 6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기 계열의 인사를 심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폭발력이 크다 보니까 인사를 잠시 중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검 측에서는 법무부로부터 단 한마디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의견을 내라는 말도 없고 어쨌든 현행 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와의 협조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지난 1월에도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측근들 전부 지방으로 유배, 좌천 이런 평가를 받는 인사가 1월 인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연하게 법무부에서 대검을 패싱하고 있는데 인사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열릴 예정이었던 검찰 인사위원회 29일 날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이 사건이 나는 바람에. 즉 한동훈과 정진웅이 육탄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의견 조회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대규모 검찰 직제 개편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대검의 차장 검사급 보직 폐지하는 문제, 검찰 직제 개편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대검의 이 보직 폐지하는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도 대검 측에 공문도 하나도 없고 또 구두 요청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야말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검 측에서는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때 가서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지금 소극적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일 날 열리는 인관식에서는 지금 현재 대검에서 내놓는 방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상당히 이 검찰의 이 근본을 흔드는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이 검찰 현직 검찰 고위 간부 검사장 중에서 임명해오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검찰 관련 법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보면 꼭 현직 고위 검사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일반 변호사, 현직에 있는 그야말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임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현 정권과 코드를 잘 맞추는 진보 성향의 이 변호사들을 얼마든지 앉혀가지고 그야말로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채 이 검찰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안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검찰은 이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 검찰총장은 그냥 총무국장 정도, 사무총장 정도만 하고 사무만 보고 검찰 관련.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사의 지휘는 고검장이 하라는 겁니다. 전국 6개 고검장. 그러면 고검장은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은 뭐 일반 변호사가 오든 현직 고위 검사가 오든 간에 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으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지휘해가지고 수사 지휘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법무부 장관은 누구예요? 일반 행정부에 있는 행정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수사라는 총장인데 수사라는 총장은 사부나 보고 앉아있고 법무행정을 총괄 지휘하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검찰 개혁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측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검찰총장 밖에서 날라오지. 그 검찰총장은 또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직을 관리하는데 지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과 인사잖아요.
근데 인사에 있어서도 검찰총장 손 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는 누구 마음대로냐?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검찰 인사위원회 거기에서는 뭘 내느냐? 검찰총장이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하고 상의하게 돼 있잖아요. 의견을 나누게 됐잖아요. 대면 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런데 서면으로 인사를 내라는 거예요. 자, 만나서 얘기해도 추미애 같은 장관하고 얘기하면 통화 하나도 지난 1월 달에도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서면으로 검찰인사심사위원회에다가 내면 검찰심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말 듣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 통신만에 200개가 넘는 개혁의 권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그야말로 이 검찰 내부 분위기가 들끓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여론을 윤석열 총장이 모르겠느냐? 당연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관에 대해서 8월 3일 날 뭔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검찰 내 중간간부급 검사 얘기로는 이렇게 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사법체계 변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고 개혁에 임하라. 이런 당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또 권력 수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 강한 비판과 우려, 이런 것이 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한쪽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이 상황이 변했으니 이 시대적인 변화에 우리도 동참하자. 이 개혁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기조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이 검찰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그야말로 권력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강한 비판이 담길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달 동안 침묵을 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 본다면 긍정적으로 이 시대의 변화상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니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인내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따라가자. 그러면서 실력을 갖추자. 이런 상황의 변화, 개혁의 시대에 있어서는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항하고 부딪히면 검찰 조직이 더 손해를 보니 실력으로 싸서 그 실력을 가지고 법예석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겨내자. 이런 기조로 갈 것이다. 한 달 침묵이라는 얘기는 불만이 지금 굉장히 쌓여있는데 본인의 불만을 어설프게 내비칠 때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좀 힘을 쌓다. 저 중국식 표현, 중국의 외교정책이 도왕양요했잖아요. 몰래 조용하게 이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힘을 국력을 키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력을 키운 다음에 상황이 중국의 입장을 내세울 상황이 되면 그때 내세우자가 도왕양해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의 입장도 이 중국식 도왕양해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실력, 수사 능력, 그야말로 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러한 수사 능력과 실력과 그 다음에 마인드를 갖춰놓자. 그것이 먼저 우리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당부하는 메시지가 됐지, 이 폭탄음을 표현하는 그런 메시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참고로 지난 2월 달에 처음 임관식을 임명장을 받는 임관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적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말에 있었던 전국지검장 회의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고 검사가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아.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 소신을 지키고 강력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라. 이런 걸 당부했어요. 그렇지만은 표현은 상당히 부드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이 한동훈, 그 다음에 정진웅,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궁금할 텐데 지금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보면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분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하극상의 폭행 사건인데 검찰 총책임자로서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안 하느냐, 최소한도 유감을 표명하고 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정도는 입장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과 비판이 검찰 내부에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이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한마디 했다가는 공정성 시비를 낳고 오히려 그것이 여권으로 하여금 윤석열 총장을 내려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서보다는 전략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검찰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부의 평가와 불만과 비판 그리고 이해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추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완전히 배제시킨 것 아니냐. 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자신과 이성윤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왜 추 장관은 침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책임을 지는 뭔가 한마디 해야 된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추미애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있어요. 왜 어렵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본인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뭔가 획기적인 그러면 국민들이 놀랄 만한 이거 봐라. 윤석열이가 개입된 것 아니냐. 그 윤석열이 개입할 때 개입의 고리는 한동훈이었다. 이런 걸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려고 했다. 밝혀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큰 거대한 시나리오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